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4월 30일 타이완 입법부 외교국방위원회에는 타이완 국가안전부장 추구어정이 출석해 김정은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구어정 부장은 웃으면서 김정은은 병을 앓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군사적 움직임도 없고 한국, 일본의 움직임도, 아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움직임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추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지극히 원론적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RFA 방송은 중국 지린과 랴오닝 동부에서 북한 접경에 단동시에 이르는 지역이 공식적으로 봉쇄돼 모든 열차편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을 인용해 선양에서 단동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장갑차와 탱크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몇 킬로미터나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20일 만에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화면이 공개돼 전 세계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비료 공장 준공식에 미소 띈 표정으로 건강하게 등장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이 조선중앙통신에 실렸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한 연단 뒤로는 2020년 5월 1일이라는 날짜도 보였습니다. 태양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정은이 갑자기 비료 공장에 나타나 건재를 과시한 세계의 미스테리에 전 세계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CNN의 한 기자는 173cm의 키에 체중이 135kg인 김정은이 흡연도 많이 하고 심장병 가족 병력도 있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이라 미심쩍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관련해 아직도 여러 억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전 체코 상원 의장의 의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통 대선 이후 타이완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던 야로슬라브가 체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 신년 연회에 참석한 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의 부인과 딸은 중국이 평소 야로슬라브를 협박해왔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당시 체코 주재 중국 대사 장제민은 야로슬라브에게 동반한 부인은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뒤 야로슬라브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회에서 나온 뒤 야로슬라브가 아주 분개하며 중국이 제공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겠다. 장 대사가 타이완에 가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지난 1월 20일 야로슬라브는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야로슬라브는 이에 앞서 1월 14일 친중 성향인 치만 대통령으로부터도 타이완 방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대사관이 체코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체코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해야 하며 야로슬라브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정세와 맞물려 타이완은 한반도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의 방파제로 중국의 야심이 어느 방향으로 발산될지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시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 그리고 남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느 곳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타이완의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동향을 가장 면밀하게 파악하는 국가가 타이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페이브 포스 레이더가 타이완 북부 신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배치된 이지스 어쇼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신장 위구르까지 중국 전역의 항공기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지하는 세계 최강의 레이더입니다. 중국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타이완은 그동안 개발해놓고 존재에 대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던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 윈펑을 5월 중에 시험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정거리 1,500km로 상하이, 난징, 충칭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 사정거리를 2,000km로 늘려 베이징까지 미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슝펑2 2형 순항 미사일의 위력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슝펑2 2 순항 미사일은 타이완판 토마호크로 사정거리가 1000km입니다. 푸젠, 상하이, 난징 같은 연해 도시들의 주요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의 미사일 위력 과시는 중국이 2019년 초 내몽고에서 동펑 26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대응에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산과학원을 시찰하고 타이완판 사드라 불리는 텐공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 슝펑3의 양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친중파였던 전인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중국의 양안 일가친 방침에 휘둘려 개발을 중단한 미사일 양산 계획을 차이잉원 총통이 다시 재개한 겁니다. 대함미사일 슝펑3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킬러로 불립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075 강습함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 0.85인 미 해군의 하푼 미사일보다 2배 정도 빠른 마하 2.5에서 3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슝펑 미사일은 함대함과 이동 발사 차량에 실려 지대함으로도 활용됩니다. 또 비교적 낙후된 공군의 전투기 징고호에도 장착이 완료돼 공중시험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항공모함을 전혀 겁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타이완의 군사력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자국 특성에 맞춘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방위산업 강국인 독일과 이스라엘보다도 강합니다. 2019년 스위스 크레딧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 13위를 차지해 14위의 이스라엘과 18위의 독일을 제쳤습니다. 탱크와 전투기, 전투 헬기 부문에서 독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상 전력은 규모는 작지만 부분적 스텔스 성능에다 대함 미사일을 갖춘 토장함 같은 호위함으로 중국의 대형 함정에 대해 늑대무리 전술로 맞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와 맞물려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 남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2020년 말 대선에서 자신의 낙선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한 폐렴 확산 와중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자신의 낙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중국에 가하고 있는 압력을 덜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조 바이든은 중국이 꿈에 그리는 후보라면서 11월 대선에 미국민의 목숨이 달렸다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중국의 위협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관련된 그 일가의 비리가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2013년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 껑수왕은 중국이 미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한 폐렴을 이용해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은폐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6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또 3천만 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매체를 동원한 선전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00억 달러를 들여 중국 관영 매체의 해외 영향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의 경우 미국 주류 매체의 한 면을 사들이거나 리플릿, 대포 등의 수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CCTV 해외 기구인 CGTN도 중국의 긍정적인 면과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CGTN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우한 폐렴 진찰을 거부당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을 하는 식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공세도 거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중국에 퍼뜨렸다는 게 대표적 가짜뉴스입니다. 이 밖에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봉쇄한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과 휴대폰 메시지로 미국 전역에 유포했습니다.
당시 미 국가안전위원회는 이 소식이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6명의 관리를 인용해 이 가짜뉴스의 배경에는 중공 특무요원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의 공황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장된 가짜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역 봉쇄라는 가짜뉴스는 과거처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 3억 개에 달하는 미국민들의 휴대전화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이완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최근 타이완 총통부는 중공의 자금 지원을 받는 중국 시보 40여 부의 구독을 끊었습니다. 중국 시보의 모 회사는 식품회사 출신으로 언론 재벌인 차이엔밍 소유의 왕왕 중시 집단입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친중 성향의 매체로 중공 구어타이반의 지령을 받고 있습니다. 총통 대선에 출마했던 친중 성향의 폭스콘 CEO 구어타이밍조차도 국민당 한고위 후보를 노골적으로 미는 중시 집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왕왕 중시 집단 산하에는 역시 노골적으로 친중 성향인 중스TV도 있습니다. 총통 대선 당시 중스TV는 한고위 후보에게 절반 이상의 뉴스 아이템을 집중해 밀어줬습니다. 이 방송의 앵커인 황지시에는 해협 논단에 참가해 중국이 일국 양제로 타이완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공산주의 색채가 농후했습니다.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 시보를 총통부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2020년 말에 중스TV의 면허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타이베이에서는 언론 자유를 내세우며 공산당의 편을 드는 이른바 홍색 매체를 퇴출시키자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5월 22일 취임식을 앞두고 공산주의 언론 매체를 퇴출시킨다는 강력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친공 언론과 싸우는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차이잉원 총통이 똑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